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옆에 아트보드 패널이 있습니다. 아트보드 패널을 누르고 아래쪽에 뉴 버튼, 레이어처럼 똑같이 뉴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면 두 개의 아트보드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실 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중심 잡을 때 가이드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는 룰러를 통해서 열 수 있는데, 여러분 룰러는 뷰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뷰 메뉴에 중간에 룰러즈 옆에 쇼 룰러즈라는 게 있죠. 쇼 룰러즈 컨트롤 R 누르시면 위쪽과 왼쪽에 룰러가 생긴다. 자, 룰러 중앙에서 이렇게 중심부, 이렇게 자의 중심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하게 되면 선이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드래그하면 선이 하나 생길 거다. 적당한 위치에 선을 내려놓겠습니다. 선을, 가이드 선이 생성되게. 반대로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요령. 왼쪽에 여기 자의 중심 안쪽, 자의 안쪽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네, 선이 생기죠. 얘를 가이드라고 부른다. 적당한 위치에 역시 네, 가이드 선을 만듭니다. 교차 가이드선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중심, 가이드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선의 의미 자체가 안내선이죠. 얘를 기준으로 원을 여러 개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 도구는 왼쪽 도구 상자에 사각형 도구, 오른쪽 도구 위에서 네 번째 거죠. 마우스로 꾹 누르시면 네, 기본 도형이 있고, 자, 이 중에 원은 세 번째 도구죠. 자, 세 번째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그리신 이 가이드의 중심에서 인터섹트라는 글씨가 뜨는 거는 여기 뷰 메뉴에 스마트 가이드라는 게 체크되어 있을 때 뜨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인터섹트이면 교차라는 의미예요. 자, 중심에서 원을 그릴 때는 여러분 Alt 키가 중심에서 원을 그리는 거. 동그랗게 그리려면 Shift를 누르는 거죠.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크기로 가장 큰 원 그릴까요? 가장 큰 원. 왼쪽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서 가장 큰 원을 적당한 크기로 그려봅니다. 면색은 없애고 선색만 갖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선의 굵기는 바깥쪽에 요 부분이 조금 우리가 그린 거보다는 좀 더 굵죠. 자,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할 건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요 예시가 주로 요 스트로크 패널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하는 예시입니다. 스트로크 패널 내에 이 웨이트죠. 웨이트 첫 번째에 있는 웨이트 1이라고 써 있는 이 값을 늘려주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버튼 스핀 버튼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스핀 버튼을 눌러서 굵기를 1pt씩 늘릴 수도 있고,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10pt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에서 인터섹트라는 글씨가 써지면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한다. 가장 큰 원, 그 안에 들어있는 원을 그리는 거죠. 굵기는 역시 기존 첫 번째 그리는 원보다는 좀 더 굵어야 됩니다. 좀 더 굵어야 된다. 굵기, 웨이트를 좀 더 굵게 20pt 설정했어요. 다음은 이 파란 색깔인데, 여러분 이 파란 색깔은 원을 하나 더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그리신 이 원의 면 색깔을 지정해도 파란색이 지정이 되는 거죠. 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볼 건데, 여러분 면 색깔 지정할 때 우리가 색깔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 도구에서 면 색깔이 올라온 상태에서 왼쪽 도구에 스포이드처럼 생긴 도구가 있죠. 스포이드. 여기 이름이 스포이드예요. 아이드로퍼 스포이드. 이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이미 그려진 이 결과물의 파란색 부분을 탁 클릭하면 파란색 부분으로 바뀌죠. 선은 우리가 직접 지정하면 되죠. 선 클릭해서 아까 지정했던 것처럼 검정 색깔을 집어넣고 굵기를 20pt. 대각선의 선은 뭐 우리 배웠죠. 선도구, 라인 세그먼트 도구죠. 첫 번째 도구를 선택해서 왼쪽으로 한번 긋고 오른쪽으로 한번 그으면 된다. 왼쪽으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굵기는 1pt로 줄여보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의 도구 중에 여러분 어떤 도구가 있냐면 회전 도구 모양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도구. 회전 도구를 선택하면 꾹 눌러보면요. 그 밑에 리플렉트 툴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플렉트 도구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했을 때 뜨는 이 상자를 대화 상자라고 부릅니다. 버티컬의 좌우 대칭, 밑에 거는 좌우 대칭이고 위에 거 호리존탈은 상하 대칭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버티컬이 선택된 상태에서 카피. 기존에 우리가 새롭게 그리면 각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대칭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동일한 각도로 완전하게 좌우가 대칭된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썸머 캠프라고 써있는 글씨, 큰 글씨부터 한번 써볼 건데요. 자, 글씨를 쓰는 도구는 왼쪽에 T라고 써있는 도구입니다. 자, 위에서 아래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도구 T라고 써있는 도구. 꾹 눌러보면 글자 도구가 총 4개, 6개가 있습니다. 6개 도구 중에 왼쪽에 3개 도구와 오른쪽 3개 도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왼쪽 3개는 가로 글자를 쓸 때 쓰는 도구고요. 오른쪽 3개는 세로 글자를 쓸 때 쓰는 도구입니다. 아래쪽 화면 내에 클릭하면 깜빡깜빡거리는 걸 커서라고 부르고요. 커서 깜빡거리면 여기다 썸머 캠프라고 글씨를 여러분 쓰시면 얘가 써지겠죠. 네, 커서 깜빡인 상태에서 위에서 보시면 캐릭터 부분에 글꼴 종류가 있습니다. 요게 글꼴 종류. 중앙에 보면 마이레이드 프로라고 써있는 글꼴이 있는데 요게 글자의 종류. 그 옆에 게 레귤러라고 써있는 게 스타일. 네, 굵게 할 거냐 뭐 가늘게 할 거냐 뭐 그런 스타일. 그리고 그 옆에 있네요. 크기. 요게 크기입니다. 1번 크기. 숫자 써있죠? 12라고 써있는데 목록을 역시 누르거나 또는 스핀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밀리거나 글자의 크기를 적당히 지정해 보겠습니다. 한 36? 자, 그리고선 글씨를 써보죠. 썸머 캠프 SUMMER 한 칸 띄고 CAMP. 원래 기본적으로 쓸 때는 소문자로 써지죠. 대문자로 쓰려면 Shift를 누르고 쓰거나 또는 키보드 왼쪽에 있는 캡슬락 키를 눌려진 상태에서 쓰면 대문자로 여러분 글자 쓸 수 있죠. 이미 이렇게 쓰신 분은 이렇게 블록 설정이라는 건 이렇게 드래그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블록 설정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 크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글씨를 다 쓴 다음에 60. 굵기는요, 그 왼쪽에 있는 레귤러 목록에서 보면 글꼴마다 이 스타일이 있는 글꼴이 있고 스타일이 없는 글꼴이 있는데요. 지금 마이레이드 프로 글꼴 경우에는 스타일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게 볼드 써있는 게 굵은 거죠. 세미 볼드보다 더 굵은 게 이제 볼드. 자, 그래도 왼쪽에 있는 글꼴보다 덜 굵다. 그럼 글꼴 자체를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목록에서 글꼴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게 굵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글꼴 이름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글씨 쓴 블록 설정한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한 이 글씨의 중심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도 폰트가 있죠. FONT 위에서 세 번째. 자, 위쪽 컨트롤 패널에 있는 이 글꼴의 목록에서는 글자의 이름만 있을 뿐 글자의 실제 모양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 보는 이 글꼴은 글꼴의 이름뿐만 아니라 글꼴 각
글꼴 이름에 해당되는 글자의 모양까지 화면에 보여주고 있죠. 대신 또 다른 장단점,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폰트 선택한 얘는 글꼴의 모양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글자 사이에 이 글꼴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이동해서 선택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컨트롤 바 위쪽에 있는 이 글꼴은요, 오른쪽에 삼각 버튼을 눌러서 스크롤 바에서 위치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죠. 빠르게 위치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폰트 설정한 것은 위치 이동하는 거는 좀 느리다라는 거죠. 대신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굵은 정도, 굵은 거 확실하게 보이죠? 네, 굵은 모양의 글꼴을 쉽게 모양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뭐 여러분들 원하는 아무거나 하나 굵게 생각되는 거를 하나 선택합니다. 폰트, 다시요.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폰트, 네, 목록에서 네, 글꼴의 그 굵기를 보고 모양을 보고 원하는 거를 선택한다.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글자의 크기를 지정할 때 위에 있는 크기 박스를 이용해서 목록에서 여러분 선택하거나 직접 여기다가 써서 60 써있는 거를 120, 여러분 목록에는 120 없죠? 여기 72까지인데 이 박스에다 직접 써서 맥시멈 크기는 아주 큰 크기를 적어보면 1296까지 글자 크기를 늘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각형 늘리고 줄이듯이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늘리거나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사각형의 크기 조절하듯이 모서리 부분에서 쉬프트를 눌러야죠. 쉬프트를 안 누르면 어떠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임의로 찌를 수 있는 거죠. 늘릴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쪽 방향으로 늘리는 건 좋지 않다. 가로와 세로를 가급적 비례적인 크기로 늘리고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위쪽에 있는 이 몇 pt로 조정할 건지를 안 보고 왼쪽에 있는 크기를 보고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 자, NWSE라는 이제 요거는 상하자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저 영문자도 표현을 해보는데 여러분 글자도 복사 가능합니다. 자, 얘를 복사해보죠. Alt 드래그가 임의 복사라고 했고 기존 글자 쓴 이 내용을 수정할 경우 바꿔서 N이라고 표현할 경우에는 이 해당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역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죠. 블록 설정을 해서 N이라고 바꿔주면 된다. 처음부터 다시 써도 되고 기존의 글자를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 여러분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 글자가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커서 깜빡이지 않게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요 T 도구, 즉 글자 도구가 아닌 다른 도구를 선택을 하면 네, 글자를 완전하게 완성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N은 사실 훨씬 가늘죠, 얘보다는. 네, 글자 크기는 화면을 좀 더 저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모서리 부분에서 글자 크기를 줄여도 굵기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글꼴 종류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되죠. 가는 글꼴로. 그래서 여기 목록에서 이 프랭클린 종류에는 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는 거 미디움도 있고 헤비가 이제 굵은 거고 미디움이 가는 거네요. 네, 글꼴 종류는 네, 지금은 여러분도 원하는 글꼴을 선택해서 지정해 주시면 된다. 자, 이제 위치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N을 위치로 이동해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WES도 얘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글자를 바꿔도 되고 처음부터 글자를 써도 되고 복사해서 바꾸는 걸로 하죠. 우리는 Alt 드래그해서 이동한 다음에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 드래그해서 W
커서가 깜빡이면 글자가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W를 Alt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복사. 더블 클릭해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이스트죠.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하고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Alt 드래그 마지막 복사죠. S 글자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S. 커서가 깜빡이면 글자가 완성된 게 아니다.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하고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자, 그게 지금 그리신 선분 중에 하나를 점선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좌우 대각선으로 그린 이 선분 끝부분에 화살표의 모양으로 장식하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요 선분이죠. 지금 우리가 만든 요 선분 선택해서 점선 형태 만들 때 오른쪽에 스트로크 패널에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면 점선 형태가 가능했습니다.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면 된다. 결과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도 굵기나 그 다음에 간격을 조금 조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20pt 써있는 굵기는 조금 더 가늘게 해보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만큼. 저는 7pt. 대시는 이 점선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20 정도로 길게 해볼까요? 대시와 대시 사이 간격을 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갭은 40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파란 색깔은 없어야 되죠? 면 색깔을 빼버리면 돼요. 왼쪽에 색깔, 면 색깔을 클릭해서, 즉 파란색 부분을 여기 밑에 빨간색 대각선을 누르면 None 처리하면 색깔, 면 색깔은 없어지는 거죠. 다음 좌우 대각선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대각선된 이걸 선택할게요. 저는 얘를 선택해서 스트로크 패널의 에로 헤드, 즉 화살표의 머리입니다. 머리. 자,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기존에 있는 완성된 형태의 모양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걸 잘 찾아봐야 되겠죠. 대각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었느냐, 아래에서 위로 그었냐에 따라서 시작과 끝이 반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14번. 선의 굵기는 그렇게 많이 굵진 않은데요. 이 머리 모양의 크기는 굵기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웨이트 크기를 1에서 조금 더 늘린 다음에 5pt 정도로 늘렸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화살표의 머리 모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스케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죠. 200 정도로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거는 끝 모양이죠. 끝 모양도 적당하게 저는 18번으로 줄게요. 자, 같은 용어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오른쪽 대각선,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대각선, 굵기는 5pt로 했고요. 머리 모양은 왼쪽 거는 14번, 오른쪽 거는 18번. 자, 스케일 값은 200%로 줬습니다.